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알고 이름을 붙인 여러 가지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감각, 지각, 이성, 감정, 의지 등등이 대표적인 양식들이죠. 이 총합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 지각, 이성, 감정, 의지로 나뉜 것들 중 어느 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존재 방식은 마치 나무의 줄기와 가지 잎새와 같아서 그중 하나만 나라고 여기면 나무 전체는 잠시 잊혀져 버립니다. 나무를 비유로 들면 고개를 끄덕이며 전체적인 나무가 바로 나이고 마음의 존재 방식인 여러 양식들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로서의 마음이 자기일까요? 그리고 그런 총체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음은 내가 나라고 믿는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 밖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총체로서의 마음이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몸의 안과 바깥에서 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몸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어떤 정신작용을 합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바뀌고 바뀌어서 세월이 흐르면 겉모양도 변하고 그렇게 극진했던 마음도 사라져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그 무엇을 자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벼운 물음으로 접근했다가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질곡으로 빠지는 자기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 대부분은 깊이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소재, 자기의 본체를 찾아 나서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동원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사상과 이론은 모두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자기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는 결코 자기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사상과 이론과 명칭과 개념을 알아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관념들 속으로 나를 점점 더 깊게 묻어버립니다. 불교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설합니다. 당신이 찾는 자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설명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기겁할 만한 선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무아야말로 진실이라고 설하는 불교의 선언까지 동원해도 자기를 찾는 여정이 쉽게 멈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조차 선언일 뿐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무언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설명으로 이해한다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언의 내용은 일단 알아야 하겠죠. 불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자기라고 하는 것의 허상을 논증합니다. 일단 나라고 간주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해 논리적으로 붕괴시킵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인식론적 집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해명해 그 심리적 허상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무아론을 공부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나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해도 말이 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정말 그렇네 하는 발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은
어렵고 복잡한 사상과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만약 불교의 무아론의 기본 이론인 나라는 것이 모든 연기된 조건들의 일시적인 출현이자 그것에 대한 인식임을 체득하면 큰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아를 찾으면 내가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항상 있습니다. 그 알을 가로막는 방해물, 무지를 제거하면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무아가 진화입니다.